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보합권에서 혼조를 보였습니다. FOMC 의사록을 유럽 시장 때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다 끝났고, 다우지수는 오후장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해석하다가 일부 회복하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다우지수, S&P 500지수 약보합이었습니다. 특히 S&P 500지수는 2거래일 연속으로 4,000포인트 밑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나스닥에서는 반등이 나왔지만 미미하죠. 0.1% 올라가면서 11,500포인트대까지 살짝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균 0.1% 마이너스였습니다. 섹터 중에서는 소비재, 경기 소비재만 선방을 했고 나머지 섹터들은 하락한 섹터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자동차 업종이 긍정적이었었는데요. 스텔란티스를 포함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비교적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았고요. 가장 부진했던 것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연준에서 어쨌든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3% 밀렸습니다. 3% 밀린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면서 0.7% 하락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보겠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FOMC 의사록을 이제 소화하면서 개별적인 흐름이 좀 강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성장주 보시게 되면요. 대형 IT 종목들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하고 아마존이 올라갔고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는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도 아마존이 1.2%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원 메디컬,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인수를 확정을 하게 되면서 헬스케어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전자상거래 업종 내에서 규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엣지라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고 시간 외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긍정적이었고 시간 외에도 지금 4%대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겠습니다. 이쪽에 포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녹색불을 띠면서 긍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었던 개별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호실적에 따라서 급등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고요. 거기에다 오라클은 또 AI, 최근에 뜨겁죠. 이 AI 스타트업에 기술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IT 소프트웨어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넘어와 보시면은요, 여기 테슬라 있습니다. 1.7%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날은 전기차에서 테슬라를 보실 게 아니라 스텔란티스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호실적에다가 배당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전기차 흐름을 좀 바꿔놓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반도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가운데 엔비디아 정도만 상승을 했었고 나머지에서는 하락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인텔의 하락세가 가장 컸습니다. 2% 넘게 밀리면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분기 배당을 65% 삭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에서 고배당 종목 중에서는 넘버 2인데 여기에서 배당이 이렇게 많이 깎이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둡구나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다들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소비재 쪽에서 TJX 같은 경우에는 1.7% 하락을 했습니다.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부진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었고요. 또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또 톨브라더스라고 고급 주택을 짓는 업체가 있습니다. 호실적의 강세를 띠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시장에 퍼지지는 않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소비재 업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포진되어 있는
있는데요. 대부분 다 밀려 내려갔습니다. 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전주 대비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다 밀리는데요. 아메리칸 타워가 2.6%,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크라운 캐슬, 또 여기서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7% 밀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되겠습니다. IT 소프트웨어가 되겠는데요. 호실적이 올라갑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분기 호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이 16억 6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05달러,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겠습니다. 4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야말로 아주 긍정적인 성적표를 계속 내고 있는 우등생이 되겠는데요. 이제 클라우드 제품 매출이 효자 노릇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제 바닥 찍고 올해부터 쭉 올라오는 분위기였다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간밤에 완전히 갭업으로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냅니다. 12.5% 올라가면서 18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기차 쪽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냈었던 스텔란티스입니다.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자동차 브랜드들이 합해져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순이익도 좋았었고 그리고 배당금 정책이 좋았습니다. 우선 자사의 전체 순수익 자체가 연간 기준으로 18%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서프라이즈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영업이익까지도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서도 이 전기차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계속 좋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점 긍정적이었고요. 또 42억 유로 수준의 많은 양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한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날 스텔란티스는 3.6%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단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양봉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끌어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도 점점 붙어가고 있는 흐름으로서 좋은 내용입니다. 17달러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현지 연결해서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또 중요했던 게 FOMC 의사록을 공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장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2월 FOMC 의사록 발표에 따른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좁은 범위 내에 수차례 등락 끝에 결국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의사록은 연준 통화정책의 포커스가 인플레이션의 하락,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추가 금리 인상에 기울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1월 FOMC를 마치면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지난해 12월의 절반 수준인 0.25%포인트로 좁혔지만 내부 논의에서는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2% 목표치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노동시장 역시 매우 타이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임금과 물가에 지속적인 상방 압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난 석 달 인플레이션 지표가 월별 물가 상승이라는 점에서 감소세를 보인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하강 흐름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물가 흐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훨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결과에서 금리 인상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올 여름 미국 연방정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점이 장 후반 또 다른 부정적인 요인이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바이파티산 정책센터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올 여름이나 늦어도 가을까지는 엑스데이트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고 보도했고 엑스데이트는 미국 연방정부의 현금이 소진되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매파적인 분위기 예상 범위 내였지만 그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서 또 대표적인 또 매파 인사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입니다. 인상 발언을 또 했는데요. 세부 내용은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준 내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5.5%까지 빠르게 인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경기 침체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있고 아직 최종 금리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함을 시사하면서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1970년대와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고 있고 유럽 경제 역시 생각보다 강하며 미국 경제는 최근 6에서 8주 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회복력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시장에서 긴축 속도를 낮추고 갈 길을 가늠해 보자는 것이 유행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소위 최저금리라고 여겨지는 지점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올릴 확률을 약 59% 정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지수에 대한 전망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예상했나요? 예,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S&P 500 지수가 올 상반기 중 현 수준 대비 최대 26%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는 최근 지표들이 미국 경제의 침체가 피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피벗 가능성이 사라졌다면서 뉴욕 증시가 연초 급등으로 인해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측면에서 2007년 이후 가장 고평가됐다는 점에서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식의 위험 보상이 현재 매우 열악하다면서 특히 연준이 통화 정책을 중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이것이 기업 이익을 약 10에서 20%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뉴욕 증시가 위협 보상 측면에서 이른바 죽음의 영역에 진입했다고 덧붙이면서 최근 몇 주간 지표가 경기 과열 양상을 띠면서 연준 위원들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힘을 싣고 있으며 위험 심리가 최근 며칠 동안 유식되면서 기업 어닝 전망도 후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다음은 종목 얘기 알아볼 텐데요. 이 도요타 자동차 쪽에서 전기차 관련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 토요타 자동차가 차량용 배터리 등 부품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한 번에 EV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해 2026년까지는 1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토요타는 2025년 미국에서 EV 생산을 시작하며 켄터키 생산 라인에서 가솔린 차량과 함께 EV도 만들 수 있도록 개조하고 SUV 차량을 2025년까지 월 10,000여 대를 생산하며 2026년 이후에는 연 20만 대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이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EV의 약 20%의 수준입니다. 또한 토요타는 EV 생산 비용의 약 30에서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인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신설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는데요. 오늘 토요타의 주가는 0.3%가 하락해 138달러 6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된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4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2.9%의 상승이며 이어 연방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와 천연 가스 재고량이 이어지고 알리바바를 시작으로 딜러스, 오토데스크, 인투이트, 넷이즈, 모더나, 니콜라, 웨이페어, 카바나, 부킹홀딘스, 아메리칸 타워, 디시 네트워크, 도미노스 피자, 유니버설 디스플레이, 그리고 플래닛 피트니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도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을 띠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이제 유럽에서도 아직 의사록이 그때는 시점적으로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매파적일 것으로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화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날 EU의 경제 지표도 하나 나왔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바로 독일의 경제 지표였었고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8.7%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되겠고요. 에너지 값이 계속해서 이제 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그닥 질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날 독일이 0.01% 거의 보합이었고요. 프랑스 0.1 그리고 영국이 0.5%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유가가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3.1% 하락을 하게 되면서 74달러를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유가는 6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수요에 대한 침체로 인한 수요 부담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 분위기에서 여전히 침체 우려도 계속 나옵니다. 자, 다음 구리가격 보면 0.7%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달러 지금 0.3% 올라가게 되면서 104달러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구리, 금 이제 모두 다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데요. 9,100달러 선까지 살짝 내려갔고요. 금값도 0.4% 하락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달러 영향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3.7bp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0년물 국채금리를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 11월 수준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선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일부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